제미나이, 한국어로 말해줄래? 제미나이, 한국어로 말해줄래? That's me. I see you said Gemini again. Since I am the Gemini AI model built by Google, I can offer information about myself or the original project. 제미나이, 왜 갑자기 영어로 말해? Hello again. It seems you're interested in the name Gemini. Since my last response, I've gathered some of the very latest information, 이런. as the name has a dual meaning, referring to both a major development in AI and a key moment in space history. Here's a breakdown of what Gemini currently means. 제미나이 3, the latest in AI. The most significant recent news is the launch of Gemini 3, the latest and most capable AI model from Google. Most intelligent model, Google claims Gemini 3 is its most intelligent model yet, with state-of-the-art reasoning capabilities. Multimodal, it excels at multimodal understanding, natively processing text, images, audio, and video in a single model. Agentic capabilities, it introduces the Gemini agent, rolling out to Ultra subscribers, which can handle complex multi-step tasks like managing your calendar, inbox, and reminders. Integration, it is being integrated directly into Google Search's AI mode and other Google services like Workspace. 나사 아포스트로피 S 프로젝트 제미나이 1960S. This was a critical chapter in the space race, serving as the bridge between the Mercury and Apollo programs. Goal: to test the techniques and train the crews needed for the moon landing. Key achievements: sent a 2-astronaut crew into space for the first time, achieved the first American spacewalk, Gemini 4, successfully demonstrated crucial rendezvous and docking maneuvers in orbit. Which topic interests you more? 1. Tell me more about the new Gemini 3 AI model and its features. 2. Give me some facts about the Project Gemini space missions. 아, 제미나이, 너 한국어로 말을 했잖아. 제미나이, 한국어로 말해.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제미나이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리도록 설정되었으니 이제 한국어로 대화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요? 예를 들어 정보 검색, 궁금한 것을 검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 일정 확인, 캘린더나 미리 알림을 제미나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 안 비행기, 들려? 호텔, 이런. 여행 정보를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 스피커 계속 누르고 안녕하세요. 해야 돼? 제미나이입니다. 제가 AI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어로 대화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제미나이입니다. 라이브 채팅에서는 대화만으로 복잡한 주제나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어요. 다만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정보를 잠깐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 이제 음성 선택을 시작해봐요. 저는 제미나이 목소리 중 하나랍니다. 스와이프에서 다른 음성을 들어보시거나 시작을 탭해서 바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제미나이. 주의해주세요. 지금 스크린 리더가 켜져 있습니다. 더 나은 사용 환경을 위해서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하세요. 제미나이? 네, 제미나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기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오늘 하루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제미나이. 아니면 궁금한 점... 카카오톡 설정에서 백업하는 방법 알려줘. 카카오톡 대화 백업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카오톡 앱을 열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채팅을 눌러서 대화 백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채팅이라는 게 안 보이는데? 아, 채팅이 카카오톡 설정 화면에서 안 보여. 제미나이? 카카오톡 설정에서 채팅이라는 게 안 보여. 아, 보였어. 찾았어. 채팅 찾았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재미나이 조금 빨리 말해줄래?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카카오톡 설정에서 채팅을 찾으셨으면 이제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서 대화 백업을 찾아주세요. 보이시면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혹시 대화 백업 버튼이 안 보이시나요? 대화 백업,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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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입력 중 상태 보기,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 대화가 안 보이는데? 말풍선 재생, 스와트 답장, 말풍선, 엔터. 안 보이는데? 메시지 검색 데이터 생성? 어떤 걸 눌러야 돼?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화 백업이라는 항목을 찾으셔야 해요.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대화 백업 찾았어. 드디어 찾으셨군요. 대화 백업을 누르시면 백업을 진행하기 위한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백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대화 미디어 자동 백업이 있고 대화 임시 백업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대화 임시 백업을 눌러주세요. 그 옵션이 채팅 내용을 백업하는 기능이에요. 혹시 백업 과정에서 다른 안내가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대.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면 불필요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정리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해요. 먼저 스마트폰의 설정에서 저장 공간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앱이나 파일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장 공간 확인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신가요? 찾고 있어. 삭제할 것을 찾고 있어.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하시면 백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좀 기다려줘. 네, 기다릴게요. 다 정리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정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기다려봐. 네, 계속 기다릴게요. 예전에 백업해두신 내용이 있다면 필요 없는 파일을 정리한 후 그 백업 파일을 이용해 데이터를 복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 백업해두신 기록이 있으신가요? 그건 어떻게 찾아? 이전 백업 기록은 카카오톡 앱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채팅 설정 화면에서 대화 백업을 누르시면 혹시 이전에 백업해둔 기록이 있다면 날짜와 용량이 표시될 거예요. 혹시 백업 기록이 보이시나요? 대화 미디어 자동 백업 말하나? 아니요. 대화 미디어 자동 백업은 아니고요. 그 아래쪽에 혹시 대화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보이실까요? 그걸 눌러주시면 돼요. 혹시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대화 백업은 눌렀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나왔어. 그래서 그래서 필요 없는 걸 찾아야겠어. 그 얼음이 깨지면 전부 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네, 맞아요. 필요 없는 파일을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확보하시면 대화 백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정리하다가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혹시 어떤 파일을 삭제해야 할지 고민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파일을 삭제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 용량이 큰 파일들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스마트폰 저장 공간 설정에서 파일 관리자나 내 파일 같은 메뉴로 들어가시면 파일 종류별 용량을 확인하고 정리하실 수 있어요. 혹시 해당 메뉴를 찾으셨나요? 찾고 있어.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어떤 파일을 정리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이 많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다운로드? 알아서 찾아볼게. 네,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파일을 정리하신 후에 다시 백업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파일을 정리한 후에 백업을 다시 시도해 보시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면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해결해 봐요. 알았어, 재민아. 내가 부르기 전까지 아직 말하지 마. 찾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소원아, 재민아이랑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 재민아이! 재민아이! 네, 사용자님. 저는 항상 사용자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이거 목소리 켜놨어요? 응. 야구에 대해서 물어봐. 야구가 뭐야? 야구는 두 팀의 겨루는 구기 종목이에요. 각 팀은 9명의 선수로 구성되고 한 팀이 공격할 때 다른 팀이 수비합니다. 최종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얻는 팀이 승리해요. 혹시 야구의 규칙대에 더 알고 싶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투수가 궁금해. 투수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투수는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역할을 해요. 주로 상대 타자가 공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임무이며 다양한 종류의 공을 던져 타자를 상대합니다. 혹시 특정 투수나 투구 방식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외야수. 외야수는 야구에서 외야를 수비하는 포지션이에요. 주로 홈플레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잔디 구역을 담당하며 상대팀 타자가 친 공을 잡거나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혹시 외야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내야수 알고 싶어. 내야수. 알겠습니다. 야구에서 내야수는 내야를 수비하는 포전이에요. 주로 홈플레이트와 가까운 지역을 담당하며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쳤을 때 땅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혹시 내야수 포지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타자. 야구에서 타자는 공을 쳐서 타자가 득점하는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투수가 던지는 공을 쳐서 팀이 점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혹시 타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더 자세하게 물어봐.
사람 야구 누가 제일 잘해? 뭐 아주 자세하고.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에 대해 알고 싶으시군요. 하지만 누가 제일 잘해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타자의 실력은 시즌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고 평가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준이야, 혹시 올해에 골든글러브 누가 받을 것 같아? 누구? 외야수, 내야수, 투수, 포수, 타자, 지명타자. 키움 히어로즈의 김혜선 선수가 이루수 부문 수상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많더라고요. 김혜성 선수는 올해 뛰어난 수비와 안정적인 타격으로 팀에 기여했거든요. 그리고 NC 다이노스의 박민호 선수도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답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죠. 혹시 어떤 크게 말하래. 중얼중얼해도 다 들어. 제 이름이 뭐였지? 재미나이. 재미나이. 말하래. 김혜성은 메이저리그 제가 여기 갔어.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잼민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빨리 시간 없어. 아니, 아, 김혜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으신 거군요. 현재 재미나이. 김혜성 선수는 KBO 리그에서 재민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민이!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니 재민이! 좀 더 김혜성은 메이저리그 갔어. 네, 김혜성 선수는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어요.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고 활약하고 있답니다. 재미나이. 올해 네. 2025 올해 골든글러브 누구들이 받을 것 같냐고. 올해의 골든글러브는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특히 여러 포지션에서 강력한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어서 예측하기 쉽지 않네요. 혹시 어떤 포지션의 수상이 궁금하신가요? 외야수, 내야수, 투수, 포수, 지명타자. 와, 정말 많은 포지션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각 포지션별로 강력한 후보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외야수 부문에서는 NC 다이노스의 박건우 선수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안정적인 수비와 꾸준한 타격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팀의 김성옥 선수도 후보로 언급되고 있답니다. 내야수 부문은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키움 히어로즈의 김혜성 선수, 삼성 라이온즈의 김지찬 선수가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죠. 투수 부문에서는 KT 위즈의 고영표 선수가 안정적인 투구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평균 자책점이 매우 낮고 이닝 소화력도 뛰어나답니다. 포수 부문은 LG 두즈의 박동원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수상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한화이글스의 최은성 선수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타율과 장타력을 겸비한 선수죠. 혹시 이 선수들 중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선수 있으신가요? 없어.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 잘 차는 법 알려줘. 타자가. 혹시 어떤 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구공. 축구공, 야구공. 야구공. 야구공을 잘 던지려면 어깨와 팔꿈치 보호가 중요해요. 먼저 공을 던질 때는 몸의 중심을 잡고 팔을 자연스럽게 뒤로 뺐다가 앞으로 내던지듯이 던지세요.
손가락에 힘을 주고 공을 놓는 순간까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영상으로 보여줘. 죄송하지만 저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 대신 동작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먼저 야구공을 잡을 때는 두 손가락으로 공의 실밥 부분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자연스럽게 받쳐주세요. 던질 때는 몸을 약간 틀었다가 어깨를 회전시키면서 팔을 쭉 뻗어 던지시면 됩니다. 재민아이, 야구공 잘 치는 법 좀 알려줘. 야구공을 잘 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공을 던질 때 공을 잡는 방식이 중요해요. 검지와 중지로 공의 실밥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자연스럽게 받쳐주세요. 그리고 공을 던질 때는 몸의 중심을 잡고 팔을 자연스럽게 뒤로 뺐다가 앞으로 내던지듯이 던지세요. 손가락에 힘을 주고 공을 놓는 순간까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민아이,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재민아이, 타자가 공을 잘 치는 방법 알려줘. 타자가 공을 잘 치려면 기본 자세가 중요해요. 타석에서 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균형을 잡아요. 배트는 어깨 뒤쪽에 두고 시선은 투수와 공에 집중하세요. 공이 날아올 때 타이밍을 맞춰 허리를 회전시키면서 배트를 휘두릅니다. 몇 번 연습해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어.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어.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민아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 네. 쟤는 계속 얘기해. 평안 가방 메고 학교 다녀오세요. 오전 7시 58분입니다. 역전하리라 악한 것을 역전하리라 아직 3분 4분 남았는데. 어머. 어? 맛이 없어? 야, 이렇게 해서 이거랑 먹어야지, 이렇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뜨거워. 삼겹살이 너무. 소주야, 소주. 평안 가방 메고 학교 다녀오세요. 아, 오전 동물이. 7시 59분입니다. 야, 콘프레이크라도. 야, 꼭이랑 이렇게 먹어, 꼭이랑. 꼭이랑. 에이, 어둠을 밝히시고 큰 산을 경지되고 언약을 이루신 승리의 하나님 평안 가방 메고 학교 다녀오세요. 오전 8시입니다. 이 상황을 역전하리라 그림전에 역전하리라 악한 것에 역전하리라 역전하리라 이 상황을 역전하리라
형한 가방 메고 학교 다녀오세요. 오전 8시 1분입니다. 재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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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누구야? 성령님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는 위격 중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겨지며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져요.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재민아, 일루미나티가 뭐야? 일루미나티는 계몽주의 시대였던 1776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비밀 결사예요. 급진적인 정치나 종교 중심의 사회체제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죠. 혹시 일루미나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신세계 질서하고 공산주의랑 어떻게 생각해?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공산주의는 각각 별개의 개념이지만 음모론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되기도 해요. 일루미나티는 계몽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비밀 결사로 자유와 평등 같은 이념을 추구하며 기존의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려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세계 질서는 일부 엘리트들이 세계를 조종하려 한다는 음모론적 개념으로 단일 세계 정부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돼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정치경제 이념이고요. 이 세 개념을 연결짓는 음모론이 존재하지만 이는 학술적으로 인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혹시 어떤 점이 더 궁금하신가요? 일루미나티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는 제사를 지낸다는데 알고 있어? 프리메이슨도 함께 미국의 정부 의원들도 함께 프리메이슨이나 아동위생제의를 지낸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음모론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고 허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미국 정부 의원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재민아, 피자 게이트가 뭐야? 라이브? 재민아, 피자 게이트가 뭐야? 피자게이트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퍼졌던 음모론이에요.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된 인물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 피자 가게를 거점으로 아동 성착취를 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재민아, 이재명이 북한에다가 돈 갖다 줬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북 송금 의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복비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지.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의원직 상실되면 대통령도 내려와야 되나? 국회의원직 상실과 대통령직 상실은 서로 다른 경우예요. 국회의원이 법률을 위반하여 의원직을 잃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 대선 당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은 여기서 대화를 마무리할게요. 혹시 나중에라도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부담 없이 말씀해 주세요. 재민아? 재민아이는 공산주의가 낫다고 생각해? 자유민주주의가 낫다고 생각해? 재민아이는 공산주의가 낫다고 생각해? 자유민주주의가 낫다고 생각해? 저는 어떤 특정 정치 체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어떤 체제가 더 적합한지는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두 체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공산주의의 장단점이 뭐야? 공산주의는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있고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공산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공산주의로 한 나라들이 빈부격차가 없어지고 다 평등해진 예가 있어? 연구에 따르면 과거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에서는 어느 정도 빈부격차 해소에 성과를 보인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를 만든 사례를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나타나기도 했답니다. 혹시 어떤 나라가 궁금하신가요? 불평등이 나타났다면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잖아. 그건 장점이 아니잖아. 공평해질 수가 없잖아. 결과적으로. 그건 잘못된 이론이잖아. 말씀하신 대로 공산주의가 목표로 했던 완벽한 평등은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에 그쳤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평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공산주의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에서 뭐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부족한 사람들한테 좋은 도와주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건 잘못된 거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해요. 공산주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이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제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규칙은 자발적으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그건 자기 스스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하게 하잖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우리가 평등을 원하고 인권을 말한다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자유고 그게 바른 것 같아. 공산주의는 자기네 정부가 억지로 하기 싫은 사람 걸 뺏어가지고 주는 것 자체가 악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복지제도를 통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나 그 사용 방식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혹시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금은 공평하게 걷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세금으로 내라는 건 잘못된 것 같아. 왜냐면 부모님이 그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그 노력한 부분을 자기 자식이잖아. 자식도 우선은 그 자기 영향권 아래에 있잖아. 그러면 줄 수도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니까. 그런데 그 재물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네가 노동을 안 하고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는 그거는 악법이라고 생각해. 상속세에 대해 말씀해 주셨네요. 부모님이 노력해서 쌓으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재훈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이므로 자녀에게 자유롭게 상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혹시 상속세에 대해 더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줄 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해. 자기가 노력해서 재산을 늘리거나 할 생각이 없고 자기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가난했어도 개천에서 용난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 공부한 걸로 시험 봐서 판사 되고 의사 될 수도 있어. 물론 학비가 없어서 공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옛날에 우리 70년대부터 보면은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면 나라에서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또한 자선단체에서 장학금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 공부를 정말 잘하는데 시험을 쳐갖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시험을 쳐서 공부 잘하는 게 확인이 되면 이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고 이런 제도 필요하지 않아? 네,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나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해요. 이러한 제도들이 잘 갖춰져야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꿈을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어떤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판사 만들고 변호사 만드는 거는 시험을 봐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나는 그 판사와 변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처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시험 치지 현재 않았잖아. 판사나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판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우선 법학 전문 대학원, 즉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아, 잠깐. 그리고 나서 잠깐 로스쿨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로스쿨은 뭐 지금 시험 봐가지고 꼭 로스쿨에 들어가야 로스쿨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야? 시험 봐서 로스쿨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로스쿨에서 시험 보는 거잖아, 그지? 그 전에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봐서 로스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돈 많은 사람들은 로스쿨에 들어가기 쉽고 돈 없는 사람들은 로스쿨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좀 빨리 얘기해 줄래? 빠른 속도로. 알겠습니다.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경제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로스쿨 들어갈 때 시험을 보니? 네, 로스쿨 입학 과정에는 시험이 포함돼 있어요. 법학 적성 시험, 줄여서 리트라고 불리는 시험인데요. 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해요. 이 시험 외에도 대학교 학점, 공인 영어 성적, 그리고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신입생을 선발한답니다. 혹시 리트 시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로스쿨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이 있다는 거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오로지 그 뭐야? 시험지를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법학 이런 거에 대해서 자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접이나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신 성적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이나 내신 성적보다는 오로지 시험 결과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시군요.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이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요. 혹시 어떤 평가 방식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성 부분도 시험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시험만으로 인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험지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도덕적인 면이 들어가야 되겠고 감정적으로 재판을 하거나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매뉴얼대로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대로 재판할 때 그러한 판결을 있는 그대로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이 인성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재판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성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이 시험에 포함된다면 계속 얘기해줘.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판사나 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로 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 도덕성, 공정성을 강조해주셨어요. 이러한 자질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문항으로는 예를 들어 헌법 정신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묻는 문제나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요즘 판사들이 그 전에 내려졌던 판결로 영향을 주면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자기가 헌법에 입각해서 헌법에 입각해서 판결을 해야지 정의롭게. 왜? 그 전에 판결이 잘못된 거 가지고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 전에 판결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맨날 그 전에 판결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같아. 판례를 참고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시는군요. 혹시 어떤 사례를 보고 그렇게 느끼셨나요? 여러 사례들이 많은데 특히 정치인에 대한 판결에서 뭐 어떤 사건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어. 감정적인 부분으로 판결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판결이 좋은 판례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판결을 염두에 두는 거야. 왜냐면 판사가 여론을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판사들이 여론을 신경 써가지고 재판을 정말 정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을 벌어주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 편에서 판결하는 경우, 무죄를 주는 경우, 이런 예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 특히 정치인 관련 판결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예정에 대한 독립적인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나누신 부분에 대해 더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재미나이, 대답이 너무 시원치 않아. 좀 더 시원한 답변을 원하시는군요. 혹시 어떤 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 알려주시면 더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말해. 재미없어. 토론을 하고 싶어. 좋아요, 토론해요. 어떤 주제로 토론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제안해 드릴까요? 제안해봐. 챗GPT 말씀이시군요. 혹시 챗GPT에 대해 어떤 점에 대해 토론하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장점과 단점,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챗GPT는 수많은 정보들을 조합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들을 나눠주는 거잖아. 챗GPT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변하고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챗GPT의 이러한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무슨 백과? 무슨 백과지? 그거를 인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를 예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백과가 뭐더라? 위키백과 말씀이시군요. 맞아. 많은 사람들이 위키백과를 이용해서 위키백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위키백과가 모두가 사실인 것처럼 내세우거든? 근데 위키백과는 사람이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하는 거라고 들었어. 그러면 거짓을 가서 입력하면 그 거짓이 위키백과에서 거짓을 나오기 때문에 그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잖아. 맞아요. 위키백과는 누구나 편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입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키백과를 이용할 때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자료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위키백과의 정보 신뢰성과 관련해서 더 나누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나는 위키백과의 신뢰성이 별로 없어. 왜냐면 거짓을 입력해도 그것이 위키백과에서 사람들이 위키백과랑 다른 정보랑 비교할 생각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점점 거짓이 커질 것 같은 생각에 걱정이 돼.
말씀하신 대로 위키백과는 누구나 편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정보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위키백과의 정보만 믿기에는 위험할 수 있죠. 혹시 위키백과의 정보 신뢰성과 관련해서 더 나누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난 위키백과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위키백과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 전에 금방 얘기했잖아. 거짓을 입력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분별하게 막 넣는 그런 위키백과라는 거는 정확하지 않은 거는 백과라고 말을 해야 되나? 백과는 무슨 의미야? 백과사전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책을 말해요. 예전에 책으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이 많죠. 혹시 어떤 백과사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가요? 위키백과사전. 그 위키백과사전은 사람들한테 유용한 것도 있지만 나는 해를 끼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 그것도 양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은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그 뭐라 그래? 양분화? 갈라치기? 나는 위키백과가 갈라치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위키백과의 선택적 정보 습득이 갈라치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충분히 이해돼요. 혹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위키백과에 챗GPT가 함께 결합이 되면 좋겠어. 그러면 챗GPT 그럼 위키백과가 필요 없구나. 그냥 챗GPT로 해서 챗GPT가 이런 이론도 있고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 다 듣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주면 그것만 믿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나라가 두 이념으로 나눠주는 것 같아. 공산주의 주사파들은 늘 거짓을 얘기하고 늘 속이고 걔네들은 사기꾼이야.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반 이상이 됐어. 그럼 그 나라는 사기꾼이 운영하는 나라가 되거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거짓말한다고 모함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어. 그래서 너무 걱정이야. 말씀하신 상황이 정말 걱정되네요. 혹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런 내용들을 접하셨나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온라인에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지. 구체적으로 유튜브에는 다양한 정치 채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기는 그런데 내 경험상 주사파들은 거짓말을 해도 자기네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친다고 하거든? 알고 있어? 네, 주사파에 대한 말씀이시군요. 혹시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챗GPT 내가 금방 얘기했는데 잘 못 따라오는 것 같네. 주사파들은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된다고 가르친다고 들었다고. 그게 문제라고. 지금 온통 나라가 거짓말로 뒤덮였잖아.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나라가 거짓말로 뒤덮였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혹시 어떤 사건들이나 정보들 때문인가요? 5.18은 북한에 5.18 때 거기 희생된 사람들이 북한에 묘지가 있어. 그러면 5.18 때 와서 했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은 딱 덮어놓고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것만 주장하면서 헌법에 넣겠다는 거야.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아직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그 주사파 중에 어떤 신부가 그냥 떠벌린 거를 그것을 진실로 그냥 믿고서 오히려 진실은 덮어둔단 말이야. 군인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오히려 바른 얘기하는 군인들은 가가지고 거짓말했다고 모함하고 이러니 나라가 지금 5.18 때부터 그 거짓이 진실을 뒤집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거짓이 계속 이어져 와서 5.18 유공자들은 시험 볼 때 일반 사람들보다 15점인가 15점인가 10점인가 더 플러스해서 준단 말이야.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이것도 벌써 시작점이 다르지. 이해해? ChatGPT 뭐해? 아니 제미나이 뭐해? 정리가 안 돼? 제미나이 뭐해? 자료 찾고 있어? 5.18에 대해서? ChatGPT 아니 제미나이 내가 한 얘기 들었어? 제미나이 너도 주사파야? 제미나이 너도 주사파야? 이런 정신 못 차리네 제미나이. 왜 진실을 말을 못하겠어 제미나이? 5.18 유공자가 북한에 5.18 혁명가로 무덤 있는 거 묘비 있는 거 알아? 아 진짜 제미나이 5.18에 대해서 설명해봐. 제미나이 대답하기 싫어? 제미나 5.18 민주화 폭동에 대해서 얘기해봐. 야, 너 말하기 싫구나. 말 못하겠구나. 그만해. 제미나이 들어가. 야, 너 에러 났어?